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또 간과할 수 없는 변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근데 2시에 기상을 했을 때 이미 부채 한도 협상 재개가 됐습니다. 저보다 한 30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하빈 메카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꽤 오랫동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끝난 시간이 미국 장 마치고 거의 이제 직후에 마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불발로 마무리가 됐는데 매일매일 만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전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겠다. 아직 이제 경고의 신호인데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그 흐름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실 좋지 못한 이슈입니다. 그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었던 2011년도 미국의 S&P 500 지수가 7월 22일부터 8월 8일 며칠간 동안 16.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코스피는 최고가 대비했을 때 빠진 걸로 계산을 하면 가장 하단으로 계산을 하면 23% 정도 밀렸거든요. 단기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난항 보이는 것까지 그래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어차피 결론은 합의가 될 거니까는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확대 여부는 장중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호실적으로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전에 다우 선물까지 시간 외거래에서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리면서 다우 선물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날 FOMC 의사록도 공개됐습니다만 사실 시일성과 맞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FOMC 회의 나오고 하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이 내용 다 이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장중에는 0.7% 안팎의 약세로 미증시는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지금 또 다른 분위기, 빅테크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쪽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EPS 주당순이익, 매출 모두 예상을 아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고요. 특히 매출은 정말 입이 2번 벌어질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했는데 그 세부 내용 3가지로 이제 크게 정리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밍 쪽의 매출이 좋지는 않습니다. PC 쪽이나 그 코인 채굴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안 좋기 때문에 AI의 그 매출 상승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매출에 잡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이 그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그 전 분기보다 18% 급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용 칩 요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률로만 보자면 자유주행, 이쪽도 눈부셨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성장입니다. 물론 전 분기보다는 1% 성장인데 요 성장의 속도 면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여기는 크진 않습니다. 결국 AI라는 결론인데 시장이 지금 더 환호하고 있는 건 이건 진원 실적이고 다음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던스는 더 놀라웠습니다. 가이던스 예상이 한 71억 달러, 71억 8천만 달러 정도였었는데 발표된 게요, 110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아주 초호황을 기록했을 때 벌었었던 게 한 80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실적이 다음에 나올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겁니다. 서프라이즈율로 봤을 때 55%고요. 이게 이제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이 급등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게 끝나는가? AI 일정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9일에 키노트 발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주제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AI 이슈 한 번 더 거론이 될 수 있고요. 3월 개발자 컨퍼런스 때 젠슨 왕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성 AI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아주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부분을 AI가 담당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반영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가총액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주, C주를 하나로 합치면 엔비디아는 5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조 원 정도가 되고 참고로 삼성전자 400조 원 어제 종가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20% 이상 급등을 하니까 삼성전자의 한 절반 정도의 시총 금액 정도의 상승 폭이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AI 칩의 가격 결정력 정말 대단하죠. 엔비디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일에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챗GPT의 수요가 이미 나타나긴 했습니다. 챗GPT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픈 AI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훈련을 하는 데만 든 게 지금 엔비디아 제품 A100 10,000개 사용했다. A100이라 그러면 요건데요. 그 80기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당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가격이 그게 10,000개를 썼다. 계산이 되시죠. 그리고 요거 상위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이 H100입니다. 요게 이제 A100의 2배 가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쪽 많이 사용을 하겠죠. 지금은 일단 A100입니다. 자, 요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AI 테마로 연결해서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멱살 캐리,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고 하죠. 엔비디아가 지금 딱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정규장에서도요, 엔비디아 주가가 한 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실적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봉 전환을 하더니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정규장에서도 0.5% 정도 마이너스로 맞췄습니다. 이것도 바닥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는 2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이거 정규장이 아니고요. 나스닥 100 선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1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1.34% 이 정도의 상승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마 이런 거 다 조합을 하면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플러스일 겁니다. 마이크론은 장중에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무려 0.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과 이제 다르게 메모리 쪽인데 이건 후순위로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엔비디아의 힘으로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 다른 장비주 그리고 지금 새롭게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AMD도 8%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개발 쪽도 지금 시간 내에서 기립 상승이고요. AI 소프트웨어 쪽 일종의 테마 움직임을 보이는 약간 밈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모두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 AI를 아직 작은 붐, 베이비 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비트코인 때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빵 주식 등의 이제 테슬라를 그 앞장 세워서 올라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성장주 때가 요만큼인데 AI가 지금 보이실까요? 빨간색 여기입니다. 여기 요만큼 올라왔대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AI 대형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지금 개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만 GPT를 통해서 유료 구독자가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빵이 빨간색이고 AI가 그보다 더 미치네요. 빨간색 말고 제일 끝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가 AI. 자, 지금 한화투자증권에서 AI 밸류체인이 만들어진다라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이제 AI를 보실 때는 그 유기적으로 다른 연관 그 산업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레포트가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흐름상, 현 상황상 보면
AI 대장주가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 그 매기세가 AI 중소형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투자기관이 일찍부터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투자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일차적으로 붐이 일었었는데 최근에는 밸류체인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단기간 한 2개월, 1개월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매수세가 모인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빅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학기가 열린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어떤 걸 사야 할까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교복부터 사야겠죠. 교복 사고, 책가방도 사고, 닷슨, 지우개, 연필, 볼펜 이런 필기구도 사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갈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사복도 좀 구매하고 패션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머리핀이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될 테고 친해지면 나중에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분식집 가서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순서나 규모 면에서 강도 면에서 이 수요 발생의 흐름이 다 다르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 개학 전에 교복을 다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수요가 일어나는 쪽이 교복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 쪽이 분식 떡볶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면이나 교체 주기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 다르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계속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테마 생태계 관련 ETF 정리된 그 미래에셋증권의 내용을 좀 캡처해 왔는데요. 일단 순차적으로 먼저 반응을 보였었던 건 하드웨어,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AI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일반 그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 그러면 저장했었던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메모리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 같이 실과 바늘의 관계일 거고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쪽은 딥러닝, 데이터 보유 처리 여기에도 이제 또 반도체가 쓰이고 서비스는 광고, 데이터 분석 응용, 자율주행, 로봇, 게임, 헬스케어, 광범위적으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기반이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 하드웨어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이슈를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된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5월 18일 당잠사에서 이제 양쯔 메모리 낸드 기업인데 여기에서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고 그 다음 날인 그 과창판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 인상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퍼즐이 하나하나 지금 맞춰주고 있는데요. 디램 나냐, 요 기업에서는 1분기 재고 고점이고 수요 공급 개선으로 인해서 지금 재고가 다 소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분기에 디램 시황 저점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보도가 중화권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대만의 또 메모리사인데 윈본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화빵이라는 이 회사인데 수요 개선 조짐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 이미 긴급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쌓여있던 거 점점 메모리도 소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살짝 설렜어 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반도체 수출 물량도 우리나라 데이터 조금씩 개선이 됐습니다. 아주 찔끔이긴 하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수출의 관세청 보도 내용인데 5월 보시면 42억 6천만 달러입니다. 4월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4월보다 5월 휴일이 더 많았습니다.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증가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체감 경기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에선 발표했습니다. BSI인데 그 5월 제조업 BSI가 지난번보다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기업인들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세부 내용 항목 정도 봤을 때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부분 정리를 해왔습니다. 전자, 영상, 통신 장비나 기타 기계 장비 쪽 BSI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전체의 이 BSI가 올라간 것인데 결국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납품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관련돼 있는 관계 기업인들의 시각도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수출 재고 아직 어렵지만 기존 실적에 잘 풀리고 있는 것이 양호하게 평가받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이제는요, 트랜스포스의 시각도 갑자기 바뀝니다. 한 달 만에 바뀐 건데 원래는 4월 전망치 보면 올해 그 디램 수급에 대해서 공급 초과라고 왔습니다. 공급과 수요 곡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이 훨씬 더 웃돌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5월 전망 바꿨습니다. 수요가 더 위쪽에 있을 것이다. 사려는 욕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가격에 상방 압력을 더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처음으로 디램에 대해서 시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말 배터리, 메모리 칩 가격의 변동 요인으로 이어지는지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자, 5월 15일 당잠사 화면입니다. 다음 주도주의 조건 가운데 하나, 물론 올해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그러나 내년에 그 누구보다 눈부신 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반도체. 그 다음이 또 조선이었습니다. 최근 조선이 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가장 큰 순이익 증가율 기대를 내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케미칼, 원익, IPS 저것도 반도체 장비죠. 이쪽도 큰 시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 회복세 기준입니다. 주가가 아닙니다. 자, 5월 19일 당잠사 화면 증권사별 선호 종목 그때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시각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종목별로 정리된 내용만 따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한양디지텍, 이오테크닉스 등의 이 종목의 SK증권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후공정 쪽도 많고 부품,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 쪽도 이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HPSP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한화투자에서는 대형주, SK하이닉스, 장비주, HPSP 겹치네요. 소재 부품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도 전방위적으로 투자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을 좀 체크해 드렸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그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원래 잡혔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 레포트가 올라오고 있어서 하나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올린 레포트고요. 중장기 성장성 유효하다. 하방에 이 높아진 이익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신규 커버리지 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로 봤을 때 업사이드 이 상승 여력 한 31% 정도 된다고 이 권태우 연구원은 봤고요. 이 회사는 여기 데이터 센터 서버 관련 납품 회사입니다. 그 기판 쪽인데 이제 기판 중심으로도 봤을 때 최근 이제 DDR5라는 모멘텀 많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어떤지 출연자들을 통해서 오늘 잠시 후에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장 마치고 대부분 좀 하락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연기인데 기체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 문제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일정이 아마 다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수소차나 건설 중소형 AI 테마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개별 이슈도 있었고 전체 이제 섹터 이슈도 있었던 만큼 같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